비밀의 화원 제10장 마법이 시작되다. 그 뒤로 정말 마법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콜린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날마다 비밀의 화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디콘과 메리가 심은 씨앗은 마치 요정이 가꾼 것처럼 쑥쑥 자라났습니다. 콜린은 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콜린이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마법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 어쩌면 마법은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냥 하는 얘기일지도 몰라. 정말 멋진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이야. 다음날 아침 새 아이가 비밀의 화원에 갔을 때 콜린은 벤 노인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난 이제부터 마법에 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메리가 이 뜰을 찾아냈을 때 뜰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흙을 뚫고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뭔가가 만들어진 거죠. 마법은 언제나 밀어올리고 끌어당기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나뭇잎도 꽃도 새도 다람쥐도. 마법은 틀림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일어서게 했고 내가 어린이 될 때까지 살 거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난 이제부터 몇 가지 마법을 얻어서 그게 날 밀어올리고 끌어당겨서 강하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도와주어야 해요. 벤 노인이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러고 말고요. 전 도련님이 걷는 걸 보고 싶어요. 전에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같은 말을 수천 번 되풀이하면 마법이 이뤄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 메리가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콜린은 그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콜린이 맨 앞에 서고 디콘이 한쪽 옆에, 메리가 다른 쪽 옆에 섰습니다. 벤 노인은 뒤에서 걸었고 그 뒤에 동물들이 줄줄이 따랐습니다. 콜린은 디콘의 팔에 기대어 걸었지만 가끔은 손을 놓고 혼자서 몇 걸음씩 걸었습니다. 콜린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안에 마법이 있다. 마법이 나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 난 느낄 수 있다. 난 느낄 수 있어. 정말 무언가가 콜린을 받쳐주듯 콜린은 뜰을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로 돌아왔을 때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콜린이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난 해냈어. 마법이 일어났어. 이게 내 첫 번째 실험이야. 그 모습을 보며 메리가 물었습니다. 크레이븐 박사가 물으면 뭐라고 할까?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건강해져서 딴 아이들처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누구도 이 일을 알아선 안 돼.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난 서재로 들어가서 저예요. 전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아주 건강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거예요. 하고 말할 거야. 콜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 빛났습니다. 새 아이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늘 비밀의 화원에 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디콘은 콜린이나 메리를 보지 못하는 날이면 오두막 근처 텃밭에서 어머니를 도와 감자, 양배추, 당근 등 갖가지 약초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질녘이면 야트막한 돌담에 걸터 앉아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디콘은 어머니에게 미셀스 화이트 저택에서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잠겨있던 뜰이며 붉은 가수물새, 메리와 뜰을 가꾼 일, 콜린을 그곳으로 데려간 그 모든 일들을요. 소어비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린 아가씨가 도련님을 구했구나. 그래, 집안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하더냐? 콜린 도련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인님한테 알릴까 봐요. 주인님이 돌아오시면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끔 예전처럼 일부러 심통을 부리기도 한다니까요. 허허, 둘이서 그걸로 연극놀이를 하는 모양이구나. 네, 콜린 도련님은 밖에 나갈 때면 휠체어를 타는데 시종한테 막 화를 내고 될 수 있는 대로 힘이 없는 척해요. 그러다가 비밀의 화원으로 들어서면 도저히 웃음을 못 참겠는 듯 쿠션에 얼굴을 쳐박고 마구 웃는다니까요. 많이 웃는 건 약보다 더 좋단다. 둘 다 틀림없이 건강해질 게다. 네, 둘 다 통통해지고 있어요.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몰라요. 콜린 도련님은 계속해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안 믿을 거라면 걱정이에요. 내가 도와주마. 아침마다 가짜 우유를 통에 담아가지고 가렴. 그리고 건포도를 넣은 빵 몇 덩이를 구워주마. 디코는 환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콜린과 메리는 연극놀이를 하면서 마음껏 즐거워해도 될 테니까요. 하지만 간호사와 크레이븐 박사는 콜린과 메리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느 날 크레이븐 박사가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말했습니다. 요즘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는 건 몸에 해롭지 않아 보이는구나. 혈색도 좋고 살도 붓고 건강해 보여. 내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들으면 무척 기뻐하실 게다.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나빠지면 아버지가 실망하실 테니까요. 오늘 밤에라도 나빠질지 모르잖아요. 벌써 몸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만큼 나에 대해 편지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싫다고요. 콜린이 마구 화를 내자 크레이븐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메리와 콜린은 아픈 척, 입맛이 없는 척, 때로는 예전처럼 성질 부리기, 날마다 음식을 덜 먹기 등 연극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눈을 뜨면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식탁에는 갓 구운 빵이며 신선한 버터, 눈처럼 하얀 달걀 요리, 나무딸기잼 등 맛있는 게 잔뜩 차려져 있어서 도무지 연극놀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아이는 참지 못한 채 접시를 핥은 것처럼 싹싹 비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뜰에서 놀고 있는데 디콘이 커다란 나무 뒤에서 양동이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새로 짠 진한 우유가 가득 들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두막에서 직접 만든 건포도 롤빵이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 냅킨에 쌓여 있었습니다. 디콘처럼 디콘 엄마한테도 마법이 있는 거야. 새 아이들은 롤빵을 우적우적 입안에 쑤셔 넣고 우유를 양동이 제로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메리와 콜린은 소업의 부인이 오두막집의 14식구들을 먹이려면 날마다 두 사람의 배를 채워줄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는 부인에게 자기들의 돈을 조금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업의 부인 덕분에 콜린과 메리는 다시는 아침밥은 살짝 건드리기만 하고 저녁밥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도 멀쩡한 두 사람을 보는 간호사와 메들록 부인은 걱정스럽기만 했습니다. 하루는 윗도리가 터질 만큼 먹어대다가 또 하루는 요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요. 이제 콜린의 상아빛 피부는 따스한 장밋빛으로 바뀌고 홀쭉했던 뺨과 관자놀이에는 살이 오르고 머리카락도 반들반들 윤기가 돌았습니다. 콜린을 진찰한 크레이븐 박사가 메들록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몰래 먹을 만한 게 없는데 그거 참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남자아이는 전혀 딴 애가 되었으니 신기하군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이 오르니까 정말로 예쁜 아이가 되었어요. 콜린 도련님하고는 둘이서 제정신이 아닌 애들처럼 웃는다니까요. 아마 그래서 살이 찌나 봅니다. 아마 그럴 거요. 마음껏 웃게 내버려 두시오. 크레이븐 박사는 말했습니다.